분데스리가에서 박살이 나버린 4회차 승무패였습니다. 이번 회차는 챔스입니다. 타이트한 매치가 많다 보니 2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배트맨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인 32,000원을 넘어서는 64,000원 수준의 초안으로 만들어냈으며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AS 모나코와 아스톤빌라의 만남입니다. 리그 부진과 컵대회 전체 탈락이라는 안 좋은 흐름 속 챔스에 나서는 모나코인데 최근 수비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 빌라의 최전방 와킨스는 다시 득점을 노립니다. 아스널을 상대로 작정하고 참고 쓸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이번 경기도 선제골로 리드를 지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모나코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컵대회는 모두 떨어지며 최근 리그까지 부진이 겹친 악재에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격에서 약하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모나코의 압박이 다시 한번 PL 클럽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클럽에게 5승 2무이패로 홈에서 최근 9경기를 맞붙어 2번만을 패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엠볼로도 체력 관리를 해주었고 다시 선발로 나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인 빌라가 최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아스널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버텨야 했던 빌라가 원정까지 왔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살아나며 듀란을 다시 밀어낸 와킨스를 통한 공격을 빌라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승부식 구매라면 2.5점 오버가 베팅을 하고 싶은 이번 경기일 만큼 빌라의 강세를 무시할 수 없고 챔스 6경기 3실점의 리그와는 다른 수비는 이번 경기 승점을 얻어 8강 내의 자리를 잡고자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패로 복수 구매를 노려보게 됩니다. 제2경기는 슬로반과 슈투트가르트의 만남입니다. 슬로바키아 최강자이지만 챔스 전패로 이어질 위기에 있을 만큼 리그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선전으로 기세를 올리고 챔스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상대인 슈투트가르트는 운다브의 복귀 후 공격이 살아나 너무 매서운 기세입니다.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승리가 필요한 슈투트가르트의 전력을 다하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슬로반이 당연 매우 불리한 경기입니다.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필이면 슬로반은 이번 챔스를 앞두고 한 달여 전 아탈란타와 챔스 경기를 치르다 팀의 최다 득점자인 바르세간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더욱이 약해지는 공격력의 분데스리가와 리그 수준 차는 이번 경기를 극복하기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운다브가 복귀 후 공격 포인트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주말 프라이부르크마저 학살했다는 점에서 기세도 좋습니다. 문제는 최고 2도씨밖에 안 되는 추운 날씨 속에 경기를 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는 것인데 독일 날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만큼 패로 단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클리브리와 유벤투스의 만남입니다. 최근 연승 행진으로 벨기에에서도 확실한 기세를 보이는 클리브리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 수비가 까다로운 클리브리는 세리에 수비 세 손가락에 드는 유벤투스를 뚫어내야 합니다. 8강 진입을 위해서 이번 경기를 포함해 최종전 벤피카와 홈경기도 승리를 해야 하는 유벤투스이기에 더욱이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위해 공세로 맞대응할 텐데 콘세 이상의 부상이 아쉽지만 블라호비치의 한방을 기대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브리가 역사를 써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챔스에서의 기세와 특히나 홈에서 보여주는 공세는 유벤투스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미 해외 기준 3.2배당이 넘는 초기 배당이 책정되어 버렸는데 이는 역시나 클리브리가 챔스에서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 무려 2003년 AC 밀란에 기록한 1대0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 또한 언더로 생각을 굳히고 싶을 만큼 클리브리는 홈에서 빌라와 스포르팅을 잡아냈으나 적은 득점과 실점으로 승점 챙기기 경기를 하기 바쁩니다. 특히 유벤투스의 수비를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도 1대1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와중 과연 스포르팅전과 같은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워낙 전방 자원 올슨이나 닐손 그리고 촐리스를 포함해 바나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홈이라면 유벤투스와 팽팽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게 합니다. 다만 블라호비치가 돌아온 유벤이고 콘세 이상이 없는 것은 아쉬우나 저력은 분명하기에 1대1 무승부를 예상하고 접근합니다. 제4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의 만남입니다. AT는 레가네스에게 로테이션을 돌리며 챔스 데뷔를 했는데 조직력이 무너지며 선제골을 허용했고 작정하고 걸어잠그는 레가네스를 못 뚫고 연승행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데스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이며 레버쿠젠은 11연승을 이어가는 기세에 있다 보니 아무리 홈에서 AT가 강하다지만 이번 라운드 가장 치열한 경기 중 한 경기로 만들 비르치를 필두로 하는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AT의 홈 강세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경기입니다.
지난 레가네스를 상대로 한 로테이션은 아니란 선택이었고 10월 이후 15승을 지금까지 올리며 기록된 첫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홈에서 이뤄지게 되었고 홈에서 UEFA 대회 13경기 8승 3무 1패로 단 한 경기만 패배했던 AT의 공세는 무시 못합니다. 특히 해당 유럽 대항전 마지막 홈 3경기 중 2경기가 독일 클럽을 상대로 기록했던 승리였습니다. 챔스에서 레버쿠젠에게도 홈에서 아직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AT에게 이번 경기도 정배당이 주어졌는데 레버쿠젠이 아무리 최근 매섭더라도 챔스에서 조차 기록된 4승 1무 1패 중 1무 1패가 모두 원정이었다는 점과 최근 챔스 원정 6경기 1승 2무 3패의 빈약한 성적은 특히나 레버쿠젠이 AT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레버쿠젠 또한 스페인 클럽과 최근 맞대결 5경기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고 AT가 이번 시즌 홈에서 챔스 3경기 클린시트가 없이 자랑할 만한 수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 오히려 난타전으로 양팀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승패로 복수 선택을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5경기는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만남입니다. AT도 학살했던 홈에서의 벤피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라리가 정통 강호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하는데 선수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르샤가 오히려 야말의 복귀 후 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전에 투자를 했음에도 무승부로 결과를 못 낸 바르샤가 이번 챔스에서는 공격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초기 배당이 2.0 배당이 나올 만큼 바르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원정 경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벤피카는 최근 바르샤를 상대로 3경기 연속으로 챔스에서 패배하지 않고 1승 2무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지난 2021년과 2012년으로 오래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뢰도를 잃고 최근 챔스 홈 7경기에서 1승 2무 4패로 홈 강세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벤피카가 해볼만하게 만들어줄 디마라이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디마리아가 빠져버렸는데 오히려 바르샤가 야말 복귀 후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양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디마리아가 있었다면 무승부까지 투자를 해서 독식 가능성을 올려보겠으나 디마리아가 빠진 벤피카는 벌리 출신 암두안이나 파블리디스 정도로 이겨내기에 바르샤가 너무 커 보입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6경기는 볼로냐와 도르트문트의 만남입니다. 라이프치히와 함께 유럽 5대 리그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챔스 무승의 볼로냐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오솔리니와 카스트로의 각성으로 득점을 더 생산하며 반등했는데 원정의 도르트문트가 최악의 수비로 흔들리는 와중 3연패 속에 이번 챔스 원정길에 올라 볼로냐를 상대합니다. 부상자가 모두 회복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도르트문트이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역시나 볼로냐가 홈에서 경기를 펼치지만 불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리드를 해본 적이 없는 클럽으로 매번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이 살아나며 인테르 원정까지 2대2로 승점을 잡아내는 등 카스트로가 톱에서 연속 득점을 생산하며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솔리니와 함께 오늘도 공격을 해볼 볼로냐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는 계속해서 혹평을 받고 있는 최근 상황이고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 UEFA 대회에서 6경기 1승 1무 4패로 너무 약했던 도르트문트입니다. 홈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으나 원정이라면 특히 볼로냐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브란트나 기라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고 그냥 지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어쩌면 1대1 무승부 내지 이탈리아 클럽에 약했던 도르트문트의 상성이 악재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무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츠르베나와 PSV의 만남입니다. 챔스 최다 실점 3위로 이번 시즌 챔스는 정말 어렵습니다. 츠르베나의 홈경기 평균 골이 4골이 넘을 만큼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PSV가 페리시치의 합류 후 윙어 문제가 해결되어 더 많은 공격을 퍼붓고 있는 만큼 원정 승리가 없는 PSV가 챔스 원정 승리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스르베나가 몰아붙이며 슈투트가르트도 5대1로 학살했던 홈이기에 어느 공격이 더 매섭게 이뤄지냐를 살펴보게 될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20년 만에 만나는 두 팀의 대결로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냉정하게 츠르베나는 챔스에서 희망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승 5패라는 성적 속에 홈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히려 PSV가 16강 도전이라도 하려면 이번 경기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더 절박하게 몰아붙인다면 계속 리그 일정 없이 친선전으로 컨디션을 유지한 츠르베나를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친선을 펼친 상대들의 수준이 낮다 보니 당장 PSV의 전방 압박을 마주했을 때 츠르베나는 당황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 페리시치가 PSV 이적이 이뤄진 후 빠른 적응으로 어시스트를 상당하게 생산하고 있는 흐름도 PSV의 원정 첫 승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츠르베나 홈 경기에 평균 4.83골이 챔스에서 나타났고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모두 득점을 했다 보니 일방적이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츠르베나의 공격은 역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성공 여부에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슈투트에게 이게 통했던 만큼 변수를 고려하며 승패의 복수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8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스포르팅의 만남입니다. 징계로 투톱을 잃은 상태에서의 경기였다지만 보훔 원정을 3대0에서 3대3으로 따라잡히는 최악의 집중력을 보였던 라이프치히의 홈 챔스 일정입니다. 이미 챔스 무승으로 토너먼트 진출이 힘든 라이프치히가 리그를 더 중요시하는 선수 운영을 한다면 스포르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며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라이징 스타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의 승리를 위한 득점으로 라이프치히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잡아야 합니다. 보훔에게 3대0 경기마저 3대3으로 따라잡히며 도저히 믿기 힘든 바우두의 해트트릭을 허용했는데 그럼에도 징계로 푹 쉰 전방 투톱이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경기이고 홈에서 패배한 세 개 팀은 빌라와 리버풀 그리고 유벤투스로 충분히 그럴 만한 팀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낮은 수준의 리그인 포르투갈 리그 패왕 스포르팅을 만나고 리그 수준차는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스포르팅은 이번 시즌 여전히 슈퍼 라이징 스타 요케레스의 미친 활약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챔스도 초반 좋았어도 곤칼베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스쿼드의 변수가 생긴 시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양팀의 이러한 행보 속에 라이프치히의 역배당이 책정된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는 주말에 있을 레버쿠젠과 리그 경기를 더 의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챔스를 라이프치히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스코와 오펜다를 아꼈던 라이프치히가 초반에 기세를 보인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기입니다. 제9 샤흐타르와 브레스트와의 만남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챔스는 독일 중립구장을 홈 배정 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는 바르샤도 몰아붙이던 기세가 있다지만 중립구장의 피해로 역시나 이번 시즌도 어렵습니다. 브레스트와가 득점력이 좋지는 못하지만 리그 수준차를 보여줘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챔스 7위에 위치하며 승점 13점을 획득한 6개 팀 중 한 팀인 브레스트와의 독일 중립 원정 경기입니다. 확실히 중립 경기라면 브레스트와의 기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기 배당은 샤흐타르의 약 정배당이 책정되었습니다. 챔스에서 샤흐타르는 역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빌드업은 약합니다. 골키퍼 맹활약이 아니었다면 PSV전도 정말 참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시칸도 많이 기량이 떨어졌고 공격에서 부족해 보이다 보니 오히려 한 골을 넣는다면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일 정도입니다. 브레스트와의 득점력을 고려한다면 델카스티오와 아조르크만으로 부족해 보이다 보니 무승부를 함께 고려하고 싶긴 한데 이번 시즌 브레스트와는 원정 전체 대회를 치르며 공식전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 전체 5승 중 챔스 3경기 2승 1패에 살아난 공격은 1대2 정도로 제압할 힘은 있어 보입니다. 브레스트와의 승리를 예상하며 패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10경기는 PSG와 맨시티의 만남입니다. AT와 레버쿠젠의 매치와 함께 빅매치로 여겨지는 이번 만남입니다. PSG의 부상자 명단이 이번 챔스를 앞두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마르키뉴스 정도만 결장이 일단 확실한 상황의 선수 운영이 궁금해집니다. 흡이차의 영입까지 있던 PSG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도 필포든이 미친 활약을 계속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 주말 리그도 로테이션을 후반 돌리며 이번 경기를 대비했다 보니 서로 양보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PSG의 부상자 명단이 회복되는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마르키뉴스의 부상 이탈이 유일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키미와 덴벨레까지 이번 챔스 홈 경기 복귀를 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강인에게는 아쉽지만 이미 이적 매물로 나온 상황의 흡이차의 영입으로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자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PSG는 맨시티에게 챔스에서 홈 1승 1무 1패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8연승의 기세로 홈에서 더욱이 맨시티를 압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맨시티라면 분명 수비에서도 흔들리지 않다 보니 PSG가 아무리 홈이라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의 맨시티의 수비는 분명히 중앙에서 미스를 보이고 있고 양팀의 경기는 득점을 주고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필포든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부여가 크게 될 수 있으며 언오버 기준점이 승부식에 2.5점이 나온다면 오버 배팅을 하고 싶은 경기에 무승부 없는 승부를 예상하며 승패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11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와 인테르의 만남입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아무리 홈이지만 기대가 떨어지는 프라하입니다. 인테르는 챔스 연속 클린시트 기록 달성은 방심하다가 레버쿠젠에게 끊어지며 아쉽게 되었으나 이번 경기도 전력으로 나온다면 전반 리드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깨진 마당에 리그도 집중해야 하는 인테르는 후반 지키는 싸움을 로테이션을 통해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본래 스파르타 프라하의 전력이었다면 무승부까지 변수를 노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프라하는 공격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도 공격을 책임져 주던 비르만세비치와 하라슬린이 모두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황입니다. 공격의 확실한 포지션을 잡기 어려운 프라하에게 인테르의 높은 중원에서 압박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며 로테이션을 돌려 극장골로 레버쿠젠의 챔스 역대 최초 6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무너지기는 했으나 적어도 전력으로 인테르가 나온다면 프라하는 득점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부식 구매의 핸디캡도 노리고 싶으나 차라노올루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에 중앙에서 그 대포알과 기습 슈팅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이번 경기는 그저 승무패에서 패로 구매 정도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12경기는 셀틱과 영보이스의 만남입니다. 셀틱은 아탈란타의 공세도 막아내는 등 무승부를 가장 많은 3차례 챔스에서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 상대가 영보이스이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매우 강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리그에서는 쿄고가 미친 활약을 하고 있으나 챔스에서는 단 한 골로 주춤하는데 쿄고만 챔스에서 확실히 살아난다면 이번 경기도 일찍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경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보이스가 지난 시즌만큼의 공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챔스에서는 너무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모두 있던 브라이턴을 압박하는 영보이즈의 활약이 아직도 기억나지만 이번 시즌에는 챔스에서 경쟁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셀틱이 홈에서 보여주는 공격은 챔스에서도 쿄고가 리그처럼 활약만 해준다면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워낙 최근에는 부상으로 2경기 이탈했던 퀸까지 복귀하자마자 날뛰고 있고 셀틱이 쉽게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승으로 접근합니다. 제13경기는 페예노르트와 미넨의 만남입니다. 페예노르트는 민테의 이적 이후 이번 시즌 히메네즈의 득점력이 떨어진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미드필더 라인의 공세는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원정에서 이미 챔스 2패를 당한 미넨의 불안감은 페예노르트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리세와 케인을 앞세우는 공격은 높은 라인에서 빌드업을 하는 미넨의 특성상 반코트 주도 속에 최전방 득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전력으로 보면 비빌 수 없는 경기입니다. 올리세와 케인이 풀타임을 뛰기는 했으나 지난 주말 그나브리와 무시알라에게 휴식을 주며 이번 경기 출전을 예고하는 로테이션이 있었고 올리세와 케인의 체력 문제만 아니라면 충분히 무시알라 정도만으로도 페예노르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미넨은 아스톤 빌라와 바르샤에게 2패를 내어주었고 승리한 샤흐타르전도 클린시트에 실패했습니다.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 있을지 황인범의 복귀가 확실하지는 않고 출장하더라도 교체가 유력한 상황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결국 박시오와 스탱스의 조율 속에서 경기가 이뤄집니다. 미넨의 라인이 높을 것은 분명하고 이들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역습 실점 가능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맨시티도 그렇게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 미넨이 똥을 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약세를 보인 미넨의 무승부 변수까지 생각해 무패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제14경기는 AC 밀란과 지로나의 만남입니다. 밀란은 챔스 2패 후 4연승으로 승점을 고속으로 쌓았고 8강 진입까지 목표로 합니다. 이번 상대인 지로나가 원정 무득점 전패의 지로나라는 점에서 밀란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부상자 명단을 본다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밀란입니다. 이 경기는 지로나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레앙이 부상에서 돌아오니 다시 이탈해버리는 플리식이고 센터백에서 핵심 체제를 맡아준 티아우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테오와 레앙이 이끄는 왼쪽 전개는 상당한 지로나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고 레인더스도 피지컬을 살려 최근 득점 관여는 없으나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지로나의 전력으로는 버티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로나는 이제서야 리그 5위 경쟁에 가까이 다가선 상황에 세비야전을 내주었고 이번 경기보다 주말 리그 일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챔스 원정 3경기 무득점의 2개 팀 중 한 팀으로서 어쩌면 전반부터 조금 잔인한 결과가 나와 후반 포기하는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란의 부상이 조금 거슬리지만 승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지가 한개 넘어서며 동일하게는 구매가 이뤄지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초안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 만큼 항상 독식 1등 당첨을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